네, 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의 김종성입니다. 지금 시간은 6시 30분 정도 됐나요? 오늘은 대전으로 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단 제 차를, 원래 계획은 부산역이나 구포역에서 기차를 타고 대전에 가서 또 천안 아산역으로 옮기고, 아산역에서 천안에 있는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차를 확인하고, 그리고 강원도 속초까지 딜리버리 해드리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제가 오늘 늦잠을 잤습니다. 너무 피곤했는지. 그래서 일단은 대전까지는 이 제 차를 이용해서 갈 생각입니다. 일단 부지런히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역대급으로 먼 하루가 될 것 같은데 어찌 될지 기대됩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발효되어 신맛을 내는 람빅 맥주, 그리고 네, 산청역에서 도착하였습니다. 1시간 반 정도 더 가야 되고, 화장실 좀 들렀다가 가겠습니다. 네, 이곳은 진안 마이산 휴게소입니다. 저기 진안 마이산이 보이죠? 마이산은 예전에 수학여행으로 왔던 기억이 있는 곳인데, 일단 LP 충전하러 들렀는데 LP 충전소가 안 보이네요. 헛다리 짚었네. 다음 휴게소로 가야 되겠네. 네, 이곳은 대전이 아니고 부여입니다. 바로 천안 아산역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천안 아산역에 주차를 해두고, 차고지가 있는, 거기가 동네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생각보다 좀 약간 외진 곳에 있습니다. 거기서 차고지가 있는 곳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타고 가고, 차를 검수한 다음에 강원도 속초까지 딜리버리를 해드릴 겁니다. 강원도 속초에서 다시 서울 터미널로 버스를 타고 와서 서울역에서 다시 천안 아산역으로 복귀하는 이런 코스를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중에 집에 복귀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지 못하고, 지금 시간이 9시 46분인 것을 고려했을 때 매우 힘든 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하는 거죠. 사실 오늘 보러 갈 차는 볼보 V90 모델입니다. 크로스컨트리 모델. 제가 사실은 이 차를 사실 검수하고 단순 탁송 의뢰 개념으로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지금 차에 대한 인사이트는 없습니다. 하지만 볼보 V90 모델이고, 세부 트림은 지금 차량 정보가 지워져 가지고 가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궁금한 차량이기도 하고 호감을 가지고 있는 차인데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 다음 정안 알밤 휴게소에 들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이 지금 너무 급합니다. 휴게소 지금 집에서 출발해서 3번이나 들리고 있습니다. 천안 아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아마 밤에 도착할 것 같으니까 일단 안전한 곳에 주차를 주차장 했고, 여기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된단 말이죠. 여기 교통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일단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택시 타고 택시비가 제법 많이 나오네. 네, 여기는 정말 시골이군요. 네, 이 차량입니다. 일단은 제가 사전에 고지받은 내용이 없어서 일단 차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차는 좀 48,200km 탔고, 지금 이 연식하고, 이게 제가 정보를 정확히 못 받았는데, 아마 연식은 일단은 확인해 봐야 될 거. 이거 시동이 안 걸리지?
일단은 시동은 걸렸습니다. 키를 잘못 주셨더라고요. 일단 하이패스의 스피커가 깨져 있고요. 하이패스 스피커가 네, 뭐 아무튼 하이패스 스피커가 지금 약간 잡소리가 납니다. 제가 지금 볼보의 레이아웃을 모르겠습니다. 찾아봐야 되겠다. 앞타이어는 한 5mm 정도 남았습니다. 타이어는 2315019 미쉐린 레티튜드 스포츠 3 타이어입니다. 17년 17초에 만들어진 타이어이고, 네, 뒷타이어는 4mm 정도로. 뒷타이어가 왜 더 달았지? 이게 후륜구동 기반이 아닐 텐데 사륜구동이라서 그런가? 네, 일단은 사고는 본넷과 펜다 교환이 하나가 있고, 지붕은 괜찮은데 나머지는 신차 보증이 일단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누유나 기타 그런 부분은 없고, 조금 이제 전반적인 차는 좀 주행거리가 48,000이 많은 편이지 않습니까? 17년 7월 출고 차량인데 좀 사용감은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이게 약간 크로스오버 차량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다 전동식으로 잘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고, 사실 밑에 소리나 그런 흔적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 디퍼런셜 쪽도 괜찮아 보이고, 뭐 일단 신차 보증이 남은 상태니까. 그 다음에 고지되지 않은, 잘 아시겠지만 볼보는 최근에 블럭을 통일화했죠. 그래서 블럭을 가솔린과 디젤을 다 같이 쓰는데 이 차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XC90도 마찬가지였는데 여기 에어 컴프레셔 탱크가 있어가지고 부스팅을 항상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운트는 볼보에서 쓰는 특유의 이런 마운트 형상이죠. 그리고 휠하우스 아치가 상당히 크고 단단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구조가 일반적인 다른 메이커에서 볼 수 없는 약간 이런 돔 형식의 이런 엔진 주위 부분이 특징이네요. 일단은 뭐 특별한 특이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다행히 그 외부 컬러 바디는 그 PP 필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PP 필름이 작업이 돼 있어서 그 도장의 도막이 두껍게 나왔습니다. 뭐 제가 이 차 왜 이렇게 돼 있지라고 의심을 했는데 다행입니다. 일단은 이제 나머지 정리해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천안이고, 천안에서 강원도 삼척까지 가야 됩니다. 조금 멀죠. 네, 부지런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오늘 안에 집에 갈 것 같습니다. 네, 집에 가는 건 가는 거고, 일을 뭐 마무리해야 가는 것이죠. 이 차가 이제 아무래도 5년 정도, 그러니까 5년이란다. 17년 출고고 이제 5만 킬로 가까이 탔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나 혹은 시트 이런 부분에서 좀 사용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차 대비 약 2천만원 가량 차량 가격이 빠져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차를 이제 구매하시는 고객님께서는 또 볼보 차량을 운용 중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볼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사실 저도 볼보를 잠깐만 타보고 XC90 처음 나왔을 때 시승해보고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저도 볼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시승해봤을 때 느낌 XC90 뭐 그 정도? 이 차는 사실 S90과 맥락을 같이 하는 차죠. S90이 이제 외관형인데 사륜구동 차는 뭐 아주 고급스럽고 아주 심플합니다. 이런 부분 보면 센터페시아도 버튼이 최소화되어 있고, 뭐 시승기 같은 거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아주 심플합니다. 비상, 안박이, 그 다음에 여기 성에 제거하는 뭐 버튼들, 그 외에는 그냥 오디오 버튼들은 네, 일단 가면서 좀 확인해 봐야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파킹 브레이크 버튼이 있고, 드라이브 모드, 엔진 스타터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주 우리가 예상하듯이 그냥 메모리 시트가 있고, 좀 바우어 위킨스 오디오 시스템이 있고, 뭐 트렁크 열린 버튼 정도가 있습니다. 네, 뭐 심플합니다. 이게 첫인상은 심플하다, 간결하다, 그리고 가죽의 질감이 좋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버튼이 너무 들어가 있어 가지고 매우 불편합니다. 안에 이제 먼 여정을 출발하겠습니다. 여기서 300km 거리니까 한 3시간 정도 걸리겠죠. 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기름도 넣어야 되겠다. 네. 아이고, 바이크를 달고. 네. 출발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매매 단지이고, 목적지는 강원도 삼척시입니다. 3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그리고 곧 좌회전입니다. 일단 이 차량 2017년 볼보 V90 크로스컨트리 모델입니다. 200m 일단 제가 상세한 스펙은 미리 인지하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 차가 이제 디젤 모델이거든요. 디젤 모델인데 아마 다른 브랜드 차량보다 스펙이 좀 좋을 겁니다. 이게 2리터 디젤 엔진으로 알고 있는데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일단은 가면서 차차 이야기 하겠지만, 일단 첫인상은 큰 덩치에 비해서 상당히 경쾌하게 나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유를 하고 출발합니다. 지금 이 차가 지금 제가 매뉴얼을 읽어보지 않고는 이거 뭐 조작을 잘 못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한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런 조작은 가능합니다. 네, 이곳은 천안이고 고속도로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일단 북천안 IC가 2km 앞이니까 여기 오늘 또 강원도로 가게 되네요. 강원도는 처음인 것 같은데, 아무튼 네, 반가운 마음과 우려스러운 마음이 공존합니다. 집에 가는 게 걱정입니다. 일단은 이 차량은 일단 48,000km 탄 차량이죠. 충분히 이제 신차 출고 후에 가장 이제 컨디션이 좋을 시기죠. 컨디션이 좋을 시기고, 또 사실 가격대 성능비가 좋은 시기까지는 아닌데, 사실 조금 더 감가 구간, 신차 출고 후 3년 정도가 이제 가장 감가가 많이 된 구간이니까 감가 구간에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아무튼 이 볼보라고 하는 차는 아주 개성이 강한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개성이냐, 바로 안전에 대한 철학과 편안한 시트, 그리고 아주 품질 좋은 오디오를 자랑하는, 또
어떤 이 엣지, 각진 그런 디자인, 남성다움 이런 것이 이제 볼보가 갖고 있는 좀 특색이라고 해야 되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인상은 생각보다 디젤 치고는 조용하다는 점과 그리고 출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이 차가 분명 무게가 아마 1800kg는 좋게 나갈 듯한데 또 사륜구동 모델이고 무게감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마 이 차는 제가 그때 XC90을 타보았을 때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터보렉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이 디젤 엔진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마 터빈이 작은 터빈이 아닐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차가 2000cc 엔진을 가지고 배기량을 가지고 200마력을 넘게 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터빈이 제법 큰 터빈이 들어가 있을 것으로 또 부스트 사양도 좀 하이 부스트를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가 이제 2리터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그리고 차가 부스트, 그러니까 터보렉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그때 제가 이제 자료를 보았을 때 이 부스트를 항상 채워주는 이 보조 탱크, 컴프레셔 탱크가 있더라고요. 그 기술이 이제 볼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인데 그로 인해서 이 차는 터보렉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는 점이 특징입니다. 차도 체감적으로 많이 가볍게 느껴지고요.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아마 제원 출력은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공부를 못했지만 250마력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네. 지금 약간 차에 조금씩 적응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아무튼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차량입니다. 이런 뭐 오디오 조작부터 시작해서 혹은 뭐 오디오를 끄고 켜고 혹은 뭐 공조기를 작동하고 이런 부분은 그 조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홈키고 뭔가 보면 섹션이 나눠져 있습니다. 홈에는 내비게이션 섹션, 그 다음에 오디오 미디어 장치 섹션, 그 다음에 텔레폰, 그 다음에 설정, 셋업 이렇게 섹션이 나눠져 있고 그 밑에는 이제 공조장치는 이제 계속 고정창을 띄워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물리적인 버튼으로 비상 버튼, 뭐 급하게 이제 안에 시야 확보가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성해 제거,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혹은 시크 버튼, 주파수 조정 버튼이 있고 계기판은 지금 제가 이제 에코 모드로 설정해 놓고 다니고 있는데 계기판은 좌측에는 속도계, 우측에는 엔진 회전수 혹은 기타 정보창, 그 다음에 센터는 내비게이션 창 뭐 이런 게 뜨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그 스마트 크루즈를 켜고 있거든요. 근데 디테일한 상세한 설정은 아직 제가 매뉴얼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시간을 두고 조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이제 일단은 제가 현재 파악된 대로 이제 했고요. 확실히 제가 이제 코나도 스마트 센스가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를 타보았지 않습니까? 얘가 스마트 센서 기능이 더 안정적입니다. 더 오래 유지하고 더 이제 운전자로 하여금 좀 덜 불안하게 코나에 비해서 말입니다. 코나 전기차에 비해서 말입니다. 덜 불안하게 느껴지게 합니다. 근데 뭐 이런 부분은 크게 차이 나는 정도는 아닌 듯하고 아무튼 스마트 크루즈 기능은 꽤 괜찮은 듯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크루즈 컨트롤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 듯 합니다. 그냥 조향은 안 해주고 이제 차간거리만 유지해주는 모드도 있는 듯 하고 혹은 이제 조향까지도 어시스트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는 듯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편안하네요. 그리고 지금 시트는 아주 매우
방석도 넓고, 그 다음에 허벅지를 지지해주는 부분도 좋고, 이제 엉덩이하고 등이 쫙 파묻혀가지고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역시 시트는 이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차의 승차감도 전반적으로 이제 무게감이 더해져서 편안합니다. 네, 편안합니다. 그리고 잔진동은 좀 약간 올라오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부드러운 쪽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듯 합니다. 일단 네, 뭐 여러모로 괜찮은 듯 합니다. 서 있는 그런 이미지가 그려져 있어요. 네네. 그 표지 자랑을 보이지를 않아 사소한 다툼들의 변명조차 하질 않아 어느새 익숙해 와도 나질 않고 겹겹이 쌓여가는 감정들의 지쳐만가 점점 더 외로워지는 것 같아 혼자인 것만 같아 그래 이 오디오는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잘 모르지만 목소리가 뭔가 또렷한 맛이 있습니다. 그걸 클리어런스라고 하나요? 아무튼 또렷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볼보 하면 시트, 오디오, 안전 이런 부분은 매우 꽤 괜찮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뭐 여타의 안전장치들은 뭐 사각지대 경보장치 등 여타의 안전장치들은 뭐 이미 익숙한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요거를 제가 좀 써보니까 기존의 이제 자동차, 그러니까 저 기존의 자동차에 대한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우리 흔히 핸드폰 쓰는 느낌으로 쓰니까 덜 어색합니다. 이게 그냥 말 그대로 PDA다 혹은 패드다라고 이제 생각해 보면 여기 홈키가 있고 생각보다 좀 괜찮습니다. 이게 또 제법 디자인도 설계도 인체공학적으로 된 것이 여기다 대충 걸쳐놓고 제가 지금 손이 좀 작아서 그런데요. 홈키를 걸쳐놓고 홈키를 누르고 혹은 손이 큰 거나 서양인들은 이 상태에서 그냥 저기 위까지 터치가 가능할 듯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면에서 이게 나름대로는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이 된 듯 합니다. 그래서 좀 써보니까 괜찮습니다. 뭐 오디오를 작동시킨다, 욕심만 안 내면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영화에 뭐 이런 등등 이렇게 쓰기는 나쁘지 않고요. 뭐 사람 뭐든지 다 적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운전 시야라든지 수입차 중에서 또 특이하게 사이드미러가 매우 크고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고 운전 질감 좋고 차는 괜찮습니다. 그 벤츠, BMW 혹은 아우디 이 독일 3사 못지않은 느낌입니다. 못지않은 느낌입니다. 매우 고급스럽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매우 좋은 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볼보의 스마트 크루즈 시스템을 써보니까 일단은 가장 느껴지는 점, 어떤 점, 현대자동차의 스마트 크루즈 센서 시스템과 가장 크게 다르게 느껴지는 점은 이 핸들의 힘, 핸들을 잡고 있는 힘이 현대 기아 자동차의 스마트 크루즈 시스템보다 더 셉니다. 더 셉니다. 남자가 꽉 손을 이 스티어링을 붙잡고 있는 느낌이고, 현대차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아무튼 힘이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이게 붙들고 있는 느낌이 현대 기아 자동차라면 이 친구는 성인이 스티어링을 붙들고 있는 느낌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써보니까 이게 조작법, 아직까지 제가 안 익숙해서 그렇겠지만 조작은
현대기아 자동차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조작은 물론 안 익숙해져서 그런 걸 겁니다. 예, 그렇겠죠. 익숙해지지 않았으니까. 아무튼 시스템이 좀 안정적인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계속 보고 만지고 하니까 이 차가 그냥 일단 첫인상은 와 정말 고급스럽다, 여러가지 뭐 이런 저걸 뭐라고 하죠? 트위터? 센터 트위터? 그 다음에 바워스 앤 윌킨스 각인 뭐 이런 곳곳에 이제 금속 재질의 이런 내장재, 그 다음에 리얼 우드, 그 다음에 톤, 블랙 이런 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습기 질감, 이런 것들이 매우 고급스럽다 라는 이미지를 주거든요. 그게 고급스러운 거겠죠. 그런데 계속 보다 보니까 역시 이제 가격을 뛰어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차가 이제 뭐 6천에서 7천만 원대라면 동급의 BMW 5 시리즈나 혹은 메르세데스의 E 클래스보다 더 좋은 차라는 느낌은 그다지, 그러니까 더 고급스러운 재질은 아닌 듯 하다는 의미입니다. 계속 보니까. 그래서 글쎄요, 일단은 참 어려운,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냥 차량 가격 정도를 하는 그런 차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내장재, 일단 내장만 보고 말씀드립니다. 내장 혹은 뭐 전반적인 느낌이 딱 차량 가격을 하는 차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네, 이제 영동고속도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오토파일럿을 켜고 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스티어링 소양을 훨씬 더 섬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 차보다 더 섬세하게 조작합니다. 현대차가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3클릭 단위로 움직인다면 얘는 2클릭 혹은 1클릭 정도로, 1.5클릭 정도로 움직이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섬세하게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잡으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쭉 뻗은 직선도로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현대기아 자동차보다 이렇게 지속 시간이 좀 짧은 듯 하기도 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뭐 큰 틀에서는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가장 큰 차이는 민감도하고 이 힘, 이 차를 움켜쥐고 가는, 그러니까 스티어링 움켜쥐고 있는 이 힘이 훨씬 더 강하다. 그리고 훨씬 더 중앙을 잘 잡고 안정적으로 운전을 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제동을 할 때는 현대 기아 자동차보다는 조금 더 제동 거리가 짧은 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더 물체에 가깝게 차를 세우는 것 같습니다. 즉 짧고 강하게 제동을 하는 것 같고, 현대 기아 자동차는 좀 더 제동을 약하고 길게 하는 느낌? 근데 운전자가 받는 안정감은 브레이크를 약하고 길게 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이런 부분은 장단점이 조금 나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제동을 좀 약하게 좀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안정감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측면 깜빡이를 켜면 오토파일럿이 일시적으로 움직이는 방향으로는 풀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약 2시가 가까워지고 남은 거리는 238km,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 한 4시나 5시 정도 될 것 같긴 한데 4시 반 정도에 도착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가다 가면 휴게실도 들르고 하면 5시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문막 휴게소에 들러서 간단하게 좀 끼니도 해결하고 화장실도 들렀다가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1시간 좀 넘게 운전을 해보니까 일단 매우 편안한 느낌입니다. 매우 편안한 느낌이고, 이런 디자인 요소들이 아주 현대적이죠.
제가 뭐 디자인이나 뭐 이런 여러 차의 보편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기보다는 아주 현대적입니다. 그리고 차가 무거운 차량이니만큼 브레이크 시스템이 아주 좋은데 브레이크의 느낌은 조금 민감하다고 느낄 정도로 조금 잘 듣는 편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보면 이 고무 매트라고 해야 되나, 이게 약간 택시 제 차에 약간 그런 매트가 좀 흡사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 2열은 뭐 특별한 옵션이나 이런 것보다는 2열을 등받이는 생각보다 좀 이렇게 솟아있는 편이거든요. 솟아있는 편이지만 매우 편안합니다. 일단 시트가 편안하다 보니까 매우 편안하고, 이 썬루프, 이게 지금은 차광막을 닫아놨는데 썬루프의 개방감도 좋은 편이고, 이런,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패밀리카다 이런 느낌이 전해집니다. 렉서스 LS 같이 그런 뭐 화려한 그런 옵션들로 치장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꼭 있어야 될 것들 정도만 이렇게 있는 그런 차량이고, 억대가 막 호가하는 그런 아주 고급차는 아니지만 충분히 고급스럽고, 반면 가격대는 뭐 개인적으로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아주 비싼 고가의 차량이지만, 그래도 요즘 뭐 제네시스라든지 이런 국산차도 이렇게 7천만 원대 차량들이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차들에 비교해 봤을 때는 또 상품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참 쓰임새가 참 좋은 차량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트렁크도 깊고 넓게 있고 그냥 가족들하고 이렇게 어디 다니기 딱 좋아 보이는 그런 차죠. 아무튼 되게 쓰임새가 좋아 보이고 정말 이제 패밀리카다, 누가 봐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유, 가야 되겠다. 네, 지금 영동고속도로 쭉 가고 있습니다. 아주 편안한 그런 크루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뭐랄까요, SUV도 아니고 승용차도 아닌 그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차를 만드는 이 비슷한 차가 혼다 크로스 무슨 차량이 하나 했었죠. 이런 생각은 나네요. 그 차량도 이런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었고, 전통적으로 볼보는 이런 차들이 많았고, 아무래도 뭐 지리적인 영향, 환경적인 영향, 뭐 어쨌거나 사람은 환경적인 영향에 지배를 받으니까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환경적인 영향이 이런 차에 대한 수요를 이끈다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하겠지만 승용차와 SUV의 장점이 고스란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주행의 느낌은 그냥 승용차하고 동일합니다. 하지만 시선은 승용차보다 약간 높고 승차감은 승용차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대신 지상고를 올리면서 험로의 주행 능력을 조금 끌어올리고, 그리고 이제 외관 타입을 가지면서 적재에 대한 그런 능력을 끌어올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열에 대한 승차감 혹은 공간을 포기하지 않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금 휠이 아니고 19인치 휠에 타이어가 이제 레티튜드는 SUV용 타이어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이 차의 성격을 알 수 있는데, 확실히 안락한, 완전히 안락하고 소프트한 느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SUV처럼 롤이 많아서 막 오래 타고 있으면, 특히 2열 승차감 제가 타고 있지 뭐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이 느껴지는 느낌은 2열 승차감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통 SUV들은 2열 승차감이 좋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승용차가 좋은 게 바로 이제 낮은 무게 중심으로 인한 또 안정적인 2열의 승차감인데, 이 차는 2열 승차감이 나쁘지 않은 듯 합니다. 아무래도 외관 타입이라 이 뒤에 이제 무게가 생각보다 많이 뒤쪽으로, 아마 이게 무게 중심으로 따진다면 거의 50대 50에 가깝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프론트 헤비, 그러니까 이게 앞쪽이 무거운 그런 전륜구동 시스템과 이런 레이아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뒤쪽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무겁다 보니까 밸런스 무게 배분 자체는 좋아 보인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로 인해서, 물론 그로 인한 게 다는 아니겠지만 2열 승차감을 상당히 확보하고 있다, 이런 점이 이 차가 SUV와 세단의 장점만 다 갖추고 있는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사륜구동이고, 또 그 가속을 해보면 생각보다 이 디젤의 2리터 엔진이 갖고 있는 퍼포먼스가 매우 훌륭합니다. 가속감은 BMW의 525와 아주 흡사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F10 525의 디젤 그 가속감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출력이 아쉽다라는 느낌은, 왜 저 큰 덩치에 2리터 엔진,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숙성, 특히 방음은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이중 차음유리가 들어가 있고, LS와 같이 이 스트립부터 더 들어가는 그 깊이도 아주 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음유리가 들어가 있는, 이중접합유리가 들어가 있는 그 정도의 정숙성이 느껴지고, 특히 하부의 소음도 많이 억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음의, 방음의 느낌은 도요타의 렉서스의 느낌이 날 정도로 매우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재의 느낌은 고급스럽게 보이는 거에 비해서 실제로 그렇게까지 고급스럽지는 않습니다. 소재의 느낌은. 반면 가죽은 아주 독보적으로 매우 부드러운 재질과 고급감이 느껴지는 가죽이고, 시트는 말씀드린 대로 매우 편안합니다. 매우 편안합니다. 다만 이 색상은 조금 관리 오래 쓰다 보면 좀 때가 잘 타는 그런 색상이죠. 보기는 따뜻하게 좋아 보이지만 저라면 그냥 블랙톤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지? 변속기는 아마 볼보는 전통적으로 IC 미션을 썼는데, 지금도 IC 미션인지는 모르겠지만 IC 미션인 듯 합니다. 다만 간헐적으로 좀 변속에 충격이 좀 튀는 그런 약간 느낌은 들기는 합니다. 근데 뭐 불만을 가질 정도 수준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보면 이 차는 넓은 공간과 디자인,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멋진 엣지, 이 토르의 망치, 아주 모던한 그런 디자인을 가진 아주 완벽한 패밀리 세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패밀리카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오디오, 특히 안전하면 뒤질 데 없는 볼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가격 대비 구매 가치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볼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 한정해서 봤을 때는, 볼보는 이 AS 정책 혹은 부품의 유통,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차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벤츠나 혹은 BMW 혹은 폭스바겐, 아우디에 비해서 좀 많이 경쟁력이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차는 좋은데 차를 사고 난 이후에 차 말고 그 이후에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조금 고민이 되는 그런 점이 좀 매우 아쉬운 그런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볼보를 실제로 벤츠나 BMW, 아우디에 비해서 한 급 낮은 차량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지 않았나. 실제로 차는 럭셔리 세그먼트이거든요. 럭셔리 포지셔닝이거든요. 실제로 가격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살짝 저렴한 정도인데,
차는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고, 이런 차가 유럽 현지에서는 볼보 역시 비싼 차이죠. 이런 차를 가지고 참 낮은 인지도와 고객들로 하여금 그렇게 그다지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 이런 사후 관리 시스템에 그 무게중심이 있다. 차 자체는 매우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강원도에 입성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강원도에 들어오니까 산이 높고 확실히 동서를 가르는 이 태백산맥이 다가오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산세가 험하고 산이 높습니다. 강원도, 강원도를 와보다니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버님 고향이 강릉이기 때문에 저는 강릉을 자주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영동고속도로도 부산에서 7번국도 타고 오다 보면 동해 정도 되면 영동고속도로를 타거든요. 그때는 영동고속도로가 왕복 2차로였는데 이렇게 왕복 4차로로 바뀌고 세월이 많이 변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복 4차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 그만큼 통행량이 적다는 것이고, 제가 이번에 출장을 오면서 보니까 교통편이 전부 서울로, 전부 수도권 왔다가 가야 되더라고요. 왔다가 그래서 너무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너무 수도권, 그다음에 경부 라인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모든 것이 교통, 인프라 모든 것이. 그래서 참 골고루 발전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수도권에서 미세먼지는 엄청 탁했는데 아직까지 원주 이쪽은 좀 탁하네요.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 삼척 쪽으로 가면 미세먼지가 좀 옅어질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남은 거리는 약 184km 남았습니다. 왼쪽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 오토파일럿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코너를 돌 때 인코너를 찌릅니다. 즉 코너를 돌면 원심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바깥 차선으로 왼쪽 도로입니다. 몰고 가게 되면 좀 불안하잖아요. 차선이 넘어갈 것 같고. 그런데 취소됐다. 네. 그런데 이 차는 50번으로 왼쪽 코너를 돌면 오토파일럿을 하면 인코너를 몰고 갑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안쪽으로 붙어갑니다. 잠시 후 왼쪽 그런 점에서 도로입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그런 스마트 크루즈 센스보다 더 마음에 듭니다. 더 안정적인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쭉 차보니까 그렇습니다. 코너 도니까 인코너 쫙 감고 도는데 감탄이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문경하고 군위군을 가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역시 이제 강원도도 첩첩산중이다, 이런 표현이 딱 들어맞을 듯 합니다. 아주 산이 많고, 지금은 약간 미세먼지 때문인지 아니면 계절이 넘어가는 시기인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이제 황색, 그러니까 황갈색을 띤 조금 약간 건조한 느낌이 많이 들고, 곧 이제 봄이 본격적으로 다가오면 초록이 푸르러지는 그런 계절이 올 것 같고, 그리고 이 푸르른 초록이 저물어드는 단풍 시기에는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인제 서킷에 가서 이제 강원도 인제를 다녀왔을 때는, 그때는 좀 가을, 늦가을쯤이었는데 가을 단풍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수도권에 계신 분은 이렇게 강원도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접근성이 좋으시니까 강원도로 자주 놀러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죠. 자주 놀러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가장 선호하는 나들이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수도권이. 그래서 그런지 도로도 잘 갖춰져 있고 나들이 하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길도 좋고. 곧 있으면 평창입니다. 여기 면은 IC가 있고 곧 평창이 다가옵니다. 평창은 잘 아시다시피 올림픽을 치루었던 고장이죠. 제가 작년 여름에 강원도 강릉 정선 이쪽으로 왔었는데 도로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여름 휴가로 오기에도 아주 멋진 곳이었습니다. 레일바이크도 재밌게 탔고 뭐 여름 휴가를 이런 볼보의 V 시리즈 이제 외관 시리즈를 타고 여름 휴가를 떠나는 일을 상상해보면 딱 들어맞는 그 상황에 가장 들어맞는 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비도 잘 나옵니다. 연비도 지금 한 13km 이렇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연비도 이 육중한 무게에 비해서 크기와 무게에 비해서 연비도 잘 나오는 그런 차량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출력은 BMW F10 코드 525 정도 되는 느낌이라고 말씀드렸고 정속 주행할 때 엔진의 진동과 느낌은 사실상 가솔린 차가 아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악셀 페달을 전기를 했을 때 느껴지는 전반적인 뉘앙스는 디젤차의 전형입니다. 제가 이 S90 모델이 처음 나왔을 때 시승차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그 T5 모델, 그러니까 T5 모델 가솔린 모델이죠. 그 모델을 탔을 때는 오히려 4기통 특유의 그 진동, 그 다음에 회전 질감 이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디젤차 같아가지고 사실 조금 실망했었습니다. 반면 요 디젤 모델은 일단 정숙성은 아주 좋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방음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엔진 자체가 정숙하다기보다는 방음이 잘 되어 있고 이 S90은 확실히 XC90과 다르게 V90입니다. 다르게 더 정숙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에어로다이나믹, 그러니까 풍절음과 관련된 것도 많은 영향이 있는 듯 합니다. 바람을 받는 면적이 얘가 적으니까요. 그런 듯 하고 훨씬 더 안락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차를 산다면 볼보 모델 중에서는 이 차를 살 것 같습니다. 혹은 V60 정도? 뭐 굳이 크로스컨트리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만족스러운 차다. 만약에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벤츠 E 시리즈, BMW 5 시리즈 혹은 아우디 혹은 폭스바겐의 아테온 이런 차를 후보 선상에 올려놓고도 이 차를 구매할 것인가? 저는 할 용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차만 놓고 보면 고민 안 하고 이 차 살 것 같은데 이 사후 유지와 관련된 그런 시스템, 그것 때문에 구매를 최종적으로는 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차는 충분히 사고 싶을 만큼 만족스러운 차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차를 오랫동안 타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구매를 못할 것 같습니다. 구매를 못한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보증기간이 끝나서 지나서도 유지 관리하기가 용이한 BMW든 혹은 벤츠든 혹은 국산차로 선택지를 바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고가의 차량을 구매할 능력도 없지만 또 이 가격대 차는 이렇게 안 살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 차를 구매할 돈이 준비가 된다면 좀 더 스포티한 차를 구매를 하고, 패밀리카는 그냥 국산차 i40 혹은 소나타 외건 이런 거 나오면 그런 거 살 것 같습니다. 편하게 타자고 뭐 그런 차 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정신도 편해야죠. 이런 차를 타면서 정신적인 이 흡족함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차들에서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이곳은 대관령입니다. 대관령은 확실히 높네요. 그리고 더 건너 산봉우리를 보니까 아직 눈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기온이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왜 외기온이 안 나와? 확실히 날씨가 조금 차갑습니다. 저기 산 너머보다 말이죠. 서울 쪽. 네, 여기는 이제 강원도 강릉시입니다. 강원도 강릉은 제가 어린 시절에 할아버님 집에 방학을 여름방학, 겨울방학 다 보내고 중학교 때까지 매년 명절 때 그리고 방학 때 올라와서 유년 시절의 추억이 많이 있는 그런 고장입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정말 많은 눈이 왔었는데 그때 비료포대를 타고 썰매를 타던 기억, 그리고 논에서 논에서 그 썰매를 만들어 가지고 스케이트 날로 그렇게 타던 기억, 그 다음에 이제 리어카를 타고 막 시골 동네를 돌아다니던 그런 기억, 이런 기억들이 납니다. 저희 아버님 고향은 강릉이고 할아버님 댁이 강원도 성산면이었거든요. 성산면은 대관령 바로 밑이죠. 오른쪽 도로입니다. 여기서 삼척으로 빠지는구나. 이제 삼척 동해고속도로로 빠져가지고 700m 앞에서 65번으로 50km 정도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동해로 다 왔습니다. 저기 좌측편에 지금 요 등성이가 가려서 안 보이는데 좌측편에 바다가 보입니다. 동해 바다죠. 참 우리나라 좁다. 저쪽에 보면 동해 아예 안 보이네. 동해 바다가 보입니다. 참 우리나라 넓은 듯해도 참 좁습니다. 네, 저기 동해가 보입니다. 확실히 동해 바다는 푸르고 깊어 보입니다. 동해휴게소의 경치가 아주 멋지죠. 작년에도 강원도 들렀다가 복귀할 때 똑같은 코스를 타고 갔었는데 말입니다. 아무튼 차는 일단 특징적으로 제가 좀 운전을 해보니까 그 피로감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시트, 편안한 시트. 두 번째는 이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이 스마트 크루즈 때문인 듯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차가 가속력이 좋아가지고 가속할 때 스트레스도 없고, 그리고 뭐 여러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남은 주행거리는 약 12km 남았습니다. 한 10분 후에 도착한다고 되어 있네요. 삼척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나중에 좀 정신 없을 것 같아서 미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액션캠이 배터리가 다 나가가지고 또 갈아 끼워야 되는데 지금 운전 중이라서 못 갈아 끼워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일단 차는 상품성은 매우 좋은 차량 같습니다. 매우 좋은 차량 같습니다. 예상보다 고급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디 하나 특별히 부족한 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엔진은 3리터급 퍼포먼스를 내어줍니다. 진동도 그렇고요. 그래서 엔진이 4기통이다 혹은 2000cc다에 대한 그런 부분은, 그런 우려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차량이고, 충분히 정숙하고 조용하고 스포티하고 묵직하고 가고 서고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도 좋고요. 연비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돈 값어치를 하는 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빼먹은 멘트가 있습니다. 이 차는 럭셔리카가 확실히 맞습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습니다. 성능이면 성능, 안락성이면 안락성, 옵션이면 옵션, 디자인이면 디자인, 품질이면 품질, 연비면 연비, 실용성이면 실용성. 그래서 차만 보면 어떻게 보면 메이저 럭셔리 브랜드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상품성이.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사후관리 부분에 대한 확신만 있으시다면 사고 싶은 차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삼척에서 볼보 V90 소식을 전하고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는 딜거리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잘 저의 역할을 끝내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멋진 차도 한 대 있는데 탐이 납니다. 네, 제가 티켓을 끊고 나오자마자 버스는 출발해 버렸습니다. 다시 들어왔나? 여기 삼척은 강릉 가는 버스를 타면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강릉에서 서울역까지 KTX를 타고 가고, 그러면 다시 서울역에서 천안 아산으로 제 차가 있는 곳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릉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강릉역에 도착했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여기 택시 타고 오니까 4,000원 정도 나오네요. 보자. 7시 25분 서울행 티켓으로 전화를 했고, 차가 잘 놓쳤습니다. 진짜 이제 내 차가 어디 있나. 보자. 저쪽이 어딘 것 같은데. 네, 이제 출발합니다. 제가 오늘은 차를 가지고 와서
이제 옷도 지금 여기 안 보이시겠지만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반팔을 갈아입고 옷 가지고 왔었거든요. 혹시나 사고 갈까봐. 근데 또 내일 어디 갈 데가 있는 걸 깜빡하고 오늘 자고 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지금 남은 저희 집까지 거리는 300km입니다. 근데 참 제 차를 타니까 예전에 어머니 아버님이 항상 어디 갔다가 돌아가실 때 아유 우리 집이 최고다. 지금 와이프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유 우리 집이 제일 좋다. 제 차가 제일 좋네요. 이게 비록 좋은 차 비싼 차는 아니지만 제 차가 제일 좋네요. 제일 편하고. 그래서 또 더 편한 또 집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58분인데 천천히 가죠. 도착하면 2시 41분 3시에 도착하겠네요. 도착했습니다. 아 정말 피곤합니다. 그냥 논스톱으로 졸음을 이기며 왔습니다. 원래 자고 올 계획이었는데 그냥 한방에 와야 되겠다 하고 논스톱으로 300km를 달려왔습니다. 정말 오늘 제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전부 쏟아부은 것 같아서 얼른 들어가서 샤워, 솔직히 씻기도 싫지만 씻고 바로 누워 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지루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